회사를 저는 이제 야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단 50만 원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승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요즘에 뭐 퇴사하고 성공했다는 분들 굉장히 많이 있죠. 그런데 그 말이 반은 맞고 반은 틀렸습니다. 제가 직장에서 배운 것들로 직접 퇴사하고 연봉의 10배를 달성한 스토리를 하나씩 한번 여러분께 공개해 볼까 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퇴사가 도약이라고 착각합니다. 사실 퇴사 자체가 여러분에게 주는 것은 기회이지 어떠한 결과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무턱대고 그냥 회사가 싫어서 퇴사를 선택하는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은 곤란에 처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만 둘러봐도 퇴사하고 나서 정말 대박 났다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근데 그분들의 공통점은 바로 돈이 아닙니다. 그분들은 타이밍을 몰라서요. 여러분이 언제 퇴사해야지 여러분이 퇴사 이후에 여러분만의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는지 오늘은 그 타이밍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아마 어떤 업무를 부여받아서 일을 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일이 대부분 다 이해가 되고 대부분 다 수행이 되고 여러분이 회사로부터 내가 배울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없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겁니다. 대부분 이제 회사에서 처음 들어가면 배워야 될 일들 투성입니다. A부터 Z까지 이것도 새롭고 저것도 새롭고 아 이게 사업이구나 하면서 신기해하는 신입사원 단계를 지나면 어느 순간 루틴한 업무들은 좀 지루해지고 어느 정도 성과 업무들도 들어오기 시작한 그 시점 그 시점 되면 그런 생각 납니다. 저 선배를 봐도 저 선배도 나랑 아는 게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 내가 여기서 회사를 더 다닌다고 해서 더 배울 게 이제 없는 것 같아 라는 느낌이 들 때 있습니다. 그때가 퇴사 타이밍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건 퇴사의 3가지 조건 중에 하나예요. 근데 배울 게 없는 게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이 회사에서 여러분만의 독특한 사고로 성과를 낸 순간이 있어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사업이라는 건 결국에 성과 내는 거잖아요. 내가 내 사업 한다는 거는 내 사업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성과를 쌓아나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성과 경험을 내가 회사에서 못 해봤다. 그런 분들이 사회에 나와서 성과를 내는 경우는 저는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창업에 성공한 전 직장인들은 이미 회사 내에서 차별화된 성공 경험을 갖고 있다는 게 공통점이었어요. 별 것도 없는데 스스로 차별화된 성과를 냈어. 그런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인정도 못 받았다? 그러면 이제 슬슬 차오르죠?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퇴사할 필요는 없습니다. 마지막 3번째 단추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자, 여러분이 회사에서 일을 배웠고 여러분의 프로젝트로 회사에서 독특한 성과를 냈습니다. 자, 이제는 여러분이 스스로를 입증할 시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업이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저는 그 사이드 프로젝트에 대해서 부업을 부업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부업은 언젠가는 여러분의 주업이 될 수 있거든요. 회사를 다니면서 고민을 합니다. 내가 해온 업무들로 내가 할 수 있는 사회적인 일이 뭐가 있을까? 회사가 없어도 내가 존재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내가 사업을 한다는 거는 어떤 것일까? 인력은 어떻게 채용하지? 어떻게 교육하지? 어떻게 수익을 쉐어하지? 뭐 이런 고민들을 밖에 나가서 하면 늦어요. 회사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것을 회사에서 테스트 해봅니다. 저는 이걸 가지고 공식화한 프로젝트가 있죠. 애프터 5 프로젝트. 즉 방과 후 시간. 회사를 저는 이제 야근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승진하기 위해서. 승진을 하려면은 일단은 로열티를 보여야 되니까 사실 일이 끝나도 일부러 엉덩이 무겁게 앉아있는 경우가 부끄럽지만 많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부업 소득으로 단 50만 원을 벌기 시작했을 때 제가 자유를 얻었어요. 왜냐하면 승진해도 급여가 한 30만 원? 50만 원밖에 안 올라요. 승진이 그렇게 대단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됐어요. 거기다가 회사에서 여기서 중요한 조건이 있죠. 이미 차별화된 성과를 냈습니다. 회사에 월급 받은 거 이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본인 프로젝트를 먼저 시작하시는 분이 있어요. 회사에는 아무 성과를 안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일단은 회사의 성과를 입증하고 그리고 나서 나의 성과를 입증하는 사이드 프로젝트를 통해서 내가 한 50만 원 정도의 부업 소득만 생겨도 여러분은 어쩌면 그 회사에서 입지적이지 우월감. 그러니까 내가 이 회사에서 특별한 존재라는 우월감. 그 두 번째는 내가 밖에서도 성공했다는 자기 확신. 요 상태가 생겼고 회사에서 배울 건 다 배웠다. 요 3가지 상태가 되었을 때가 여러분이 바로 이 여기 에너지파가 가득 찬 상태인 겁니다. 근데 여기서 금상첨화는 바로 여러분이 그 만들어 놓은 그 부업 구조가 여러분이 없어도 돌아가는 그런 생산성이 있는 사업 구조로서 작동하기 시작했을 때 그 돈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그 돈이 회사에 내가 다니는 것만큼 지속 가능하다면 여러분은 회사를 나와도 됩니다. 근데 이러한 타이밍들이 없이 일단 내가 성공시킨 사이드 프로젝트도 없고 회사에서 특별하게 내가 성과 낸 경험도 없고 회사에서 배울 것들도 잔뜩 남아있는데 여러분이 그냥 도약을 위해 퇴사를 한다? 여러분 창업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이 3가지 조건을 모두 갖췄을 때 비로소 여러분이 원하는 일을 성공시킬 확률이 아마 많이 높아져 있는 상태일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퇴사 타이밍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저 역시도 이런 것들을 다 갖춘 상태에서 회사에서 이미 부업 소득이 1000만 원 정도를 넘어섰을 때 그리고 그런 구조적 소득이 지속 가능할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을 때 퇴사를 했고 그 결과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가 받던 연봉의 최소 10배 이상, 많게는 30배 이상을 현재 버는 회사의 대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일어나지 않습니다. 퇴사를 해서 성공하는 사람 대부분은 퇴사 이전부터 준비된다는 사실 꼭 명심하시고 회사를 다닐 때야말로 가장 큰
기회가 있는 시기란 걸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회사는 월급 받는 곳이 아닙니다. 회사는 돈을 받으면서 무료 MBA 과정을 익히는 아주 좋은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훈련터를 소중히 여기시고 회사에서 꼭 성과 내는 인재가 되시기를 응원드리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